정보가 부족했던 스몰캡 종목들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김태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리서치 2팀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 종목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케어랩스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동사의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헬스케어 관련돼서 플랫폼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사업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굿닥하고 바비톡이 있습니다. 굿닥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바비톡은 뷰티케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법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비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비톡을 글로벌화를 이룬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사의 매출의 구성은요. 헬스케어 미디어,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헬스케어 솔루션 부분이 각각 32%, 49%,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헬스케어 기업이군요. 네. 굿닥이랑 바비톡은 저희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꽤 익숙한 어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케어랩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동사가 1월 1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주주가 원익 홀딩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에 따른 수익 기대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대면 진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비대면 진료는 원격 의료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거부감은 원격 진료 대비해서 덜한 단어입니다. 네. 국내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그 논쟁은 지난 20년간 치열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는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이 되면서 이용자가 느꼈던 편리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다 합법화시켰기 네. 때문에 그러면 국내도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110대 국정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였습니다. 이 주요 과제의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요 주체는 주로 의사하고 약사들인데 의사들이 대한의사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서 중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을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또한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 정보의학전문위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이와 결을 같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보건복지부의 안은 윤석열 정부의 안과 비슷하게 1차 의료기관 중심, 그 다음에 도서 산간지역, 간염병 환자, 만성 질환자 중심의 비대면 적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법이 좀 개정이 돼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에 입법 과정이 필요로 하고 아직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관련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가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비대면 진료가 좀 제도화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케어랩스 산하의 굿닥에 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영속성 측면하고 사업 모델 다각화 측면 때문인데요.
현재 굿닥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내 주변에 병원, 그다음에 약국 등을 검색하는 게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대폰으로 병원을 예약하고 접수하고, 세 번째로는 비대면 진료,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시술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마켓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수익 모델은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광고와 같이 CPA 방식, 코스트 퍼 액션 방식으로 굿닥의 유저들이 병원에 예약 및 상담을 위해서 DB를 입력할 때 등 특정 행위를 할 때 가금을 하는데, 네. 이게 거의 수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동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적자를 유지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제도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라고 하면 굿닥은 사업의 영속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른 산업의 플랫폼 업체가 그랬던 것 같이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보험사의 협업을 통해서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된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업계 내 동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원수인 312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원슬리 액티브 유저도 15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동사의 사업 진행은 보다 수월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제도가의 한 축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격 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동사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네. 동사의 대주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익홀딩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케어랩스는 설립 당시의 최대주주가 김동수 대표이사 개인이었고요. 2014년도에 엘로투오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네. 되었습니다. 2018년에 상장 때 엘로투오의 지분율이 기존 100%에서 48%까지 감소를 했고요. 상장 직후 2019년도에 신한 핀테크 신기술 투자조합 제1호가 소유했던 엘로투어 그룹 채권을 시티랩스가 대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사건들이 있었네요. 네. 케어랩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네. 케어랩스의 최대주주가 시티랩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시티랩스의 최대주주는 엘로투어의 모회사인 엘로모바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로모바일 계열사라는 점 변화가 없었어요. 엘로모바일은 2021년도에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시티랩스 역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 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2021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 주입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 외부 감사인도 계속 위협 불확실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 원익홀딩스는 작년 6월에 한국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A-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이고요. 원익홀딩스는 원익그룹의 지주사이면서 자체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산하고 자본 규모도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이는데, 원익홀딩스의 자산은 2.2조, 자본은 지금 1.4조이기 때문에 시티랩스와 거의 비교가 안 되고요. 부채 비율도 보게 되면 거의 반에 해당하는 55%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주주의 견실한 재무 구조가 그동안 대주주 리스크로 할인을 받아왔던 케어랩스 주가의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고생 끝에 이제 탄탄한 새 주인을 만난 이 케어랩스 실적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2022년 3분기까지 실적이 어땠고 2022년 전체와 또 2023년은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2022년 3분기까지 기준하고 2022년까지 제가 추정을 하는 거는 네. 별로 실적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네. 동사의 매출액은 지금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연간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2022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감소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굿닥의 매출액이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감소를 했었고요. 영업이익도 37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에 29억 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것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뷰티케어 플랫폼 산업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군요. 예. 그리고 지금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바비톡의 광고비 증가가 수익성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연간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을 저는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감소하는 92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54억 원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떨 것인가를 좀 보게 되면은요. 저는 매출액을 전년 대비해서 11.4% 증가하는 1,04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반면에 소폭 더 하락하는 6.2%로 네. 추정을 했습니다. 매출은 느는데 이익은 줄어드는 거네요. 예. 네. 이렇게 추정한 거는 제 가정에 지금 현재 근거를 하는데요. 네. 지금 변경된 최대 주주인 원익홀딩스가 견조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케어랩스의 성장성 위주의 전략을 제시할 거다. 그래서 올해 동사의 실적에 부담이 됐었던 광고비 집행도 꾸준히 하면서 마켓시어를 늘려갈 것이다. 라는 이 가정에 근거한 겁니다. 추후 대주주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비전 및 전략 제시에 따라서 추정치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적자이다 보니까 좀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는 좀 PER은 좀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케어랩스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PSR로 지금 기준에서 봤는데요. 네. 지금 2023년 기준 PSR은 1.2배입니다. 상장 후 평균인 PSR이 1.9배보다 낮은 수준이고 역사적 저점 수준인 1.0배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케어랩스의 그 가장은 모바일 플랫폼에 특화되어 네. 있는 회사이고 이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굿닥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동사의 바비톡을 경쟁사를 보면은 네.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네. 굿닥의 경우에는 지금 동사의 그 경쟁사가 똑딱이 있고 닥터 나우가 있고요. 바비톡 같은 경우에는 강남 언니하고 그다음에 여신 태켓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전부 다 비상장사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비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동사가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했을 때 기업 가치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굿닥이 작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자에게 제시했던 기업 가치가 700억 원 수준이었고요. 동사의 경쟁사인 뚝딱이 2020년에 평가받았던 가치는 1200억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닥터 나우도 작년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는데 기업 가치를 2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쟁사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그 다음에 케어랩스의 대주주 변경을 감안을 하면 굿닥의 기업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서 광희의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을 제공하는 업체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그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있는데 네. 평균 PSR이 케어랩스보다 높기 때문에 케어랩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케어랩스의 리스크 요인은 어떻게 짚어보셨나요? 네, 케어랩스의 리스크 요인은 바비톡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바비톡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모바일 이제 플랫폼, 뷰티케어 플랫폼인데 성형 외과하고 피부과와 유저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후기 남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후기도 남기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 예약 같은 것도 받아주기도 네네. 합니다. 예. 이 동사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률이 40%를 기록하면서 케어랩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남 언니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매출 확대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동사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3분기 누적 바비톡의 영업이익률 6.9%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업계 내 치킨 게임이 지속될 시에 바비톡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증가될 수 있다. 이게 동사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태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케어랩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선영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잉글우드 랩에 이어서 이번에도 화장품 미용 관련주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업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봤던 종목 중에서 이름이 가장 긴 종목입니다.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PMK 피부 임상센터는 홈쇼핑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화장품 섹션에서 좀 많이 본 적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 회사이실 것 같습니다. 그 PMK 피부 임상센터는 2010년 설립된 화장품 미용기기 등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을 수행하는 국내 1위 피부 임상 전문 기관입니다. 그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시장이라는 거는 그 화장품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그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증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제품의 효과, 효능에 대한 그런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좀 태동하게 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료의약품, 화장품 소재 개발 등의 그런 피부 과학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의사 출신의 박진호 대표,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기술연구원 출신의 그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이해강 대표이사 2인 체제로 경영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75억 원이고요.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사업 영역으로는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기타 인체 적용 시험, 그리고 인비트로 시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90% 이상이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외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표적인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AHC, 애경, 로레알, 시세이도 등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요새는 그 LED 마스크로 되게 유명한 네. 그 미용 기기들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그런 회사. 프라엘.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이너뷰티 제품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은 두 군데를 갖고 있고요. 서울 여의도의 비전센터,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오픈한 인천의 그 드림센터,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국내 원료의약품, 화장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대봉 LS의 계열사입니다. 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대봉 LS 및 특수관계인이 5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K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이 리포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건 그런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체 적용 실험이라는 것은 피부에 사용되는 소재나 제품을 사람한테 적용해보고, 네. 그다음에 안전성, 그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즈니스가 인체 적용 시험을 이제 화장품을 생산을 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뷰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객사한테 인체 적용 시험을 의뢰를 받아서 고객사의 요청에 적합한 그런 시험 설계를 통해서 그 컨설팅 프로세스를 그 진행을 해서 실험법을 확정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 화장품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그 모회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고객사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타 비교 기업들을 대비해서 그런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워낙 지금 시간이 오랜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임상 그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임상을 시험 샘플을 제공받아서 그걸 통해서 피험자를 어떻게는 모집하고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고 어떻게 인체 적용을 시험을 하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결과에 대해서 국내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고 또 해외 수출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영문으로도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산업 자체는 네. 사실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거는 화장품법에 의해서 좀 네. 태동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화장품은 사실 예전에는 약사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네. 2000년도에 약사법에서 분리되어서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그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그때는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 등의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좀 존재를 했었고요. 네. 이에 대한 보완으로 2012년도에 표시 광고 실증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표시 광고 실증제라는 거는
화장품 효능에 대해서 광고 표시를 할 경우에 그 효능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제시한 어떤 프로토콜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사실 최근에는 다양한 그런 뷰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식약처에서 딱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것인지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양한 시험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체 적용 시험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질적으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그 이제 산업 자체가 저희 실적으로 연동되는 숫자는 산업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자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뭐 예를 들어 100억짜리 매출을 내는 화장품 한 개가 아니라 10억짜리 매출을 낼 수 있는 제품이 10개 있으면 동사는 10가지의 임상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객사의 숫자 그리고 뭐 고객사의 숫자, 신제품의 숫자, 품목 숫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산업 자체가 커지는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966개에 불과했던 국내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 숫자가 네. 2021년에는 22,628개로 지난 늘었네요. 9년간 연평균 46%로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너 뷰티라든지 다른 아까 이제 LED 마스크라든지 네. 그런 뷰티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객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화장품의 기능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치는 건데 그럼 P&K 피부 임상센터의 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체 적용 시험 자체가 양적 질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업계 선도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 피부 임상 전문 기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는 그 상장사인 대봉 LS가 2010년에 대학병원 의학연구소하고 제휴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네. 국내에 그런 화장품들,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효능평가 등등의 부분에 있어서 1위 업체이고요. 사실상 국내 뷰티 관련 피부 임상의 프로코트를 구축해온 회사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선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 시험법, 라만 분광법을 활용한 인증을 많이 보죠 저희가. 네, 그런 것처럼 국내 최초로 그런 시험법들을 개발한 것들이 한 53건 정도를 갖고 있고요. 네. 최근 4년간에는 거의 207건 정도의 신규 표현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를 위해서 전체 임직원 수 93명 중에 73명이 연구 인력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99.0% 수준을 연구기별로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연구 개발에 대해서 힘쓰고 있고요. 다양한 국가과제 같은 것들 수주를 통해서 굉장히 이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동사는 국내 탑티어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연간 산업 탑티어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의 인체 적용 시험 1위 협력 업체이고요. 또 국내 최상위 홈쇼핑 그 브랜드인 AHC 애경 네. 같은 회사들의 1위 협력 업체.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뷰티 미용기기 선도 업체인 LG전자의 그 미용기기 인체 적용 시험 1위 협력 업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레알, 시세이도 등과 같은 글로벌 화장품 회사하고의 파트너십도 갖고 있습니다. 동사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이종 산업에서 그 화장품 시장으로 네. 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패션 유통 기업들 그렇죠.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업계 1위인 회사를 찾아와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가 계속해서 이 산업의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을 계속 향유할 수 있으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P&K 인증마크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는 고객사가 사실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하지만 엔드유저는 사실 최종 소비자들이 이걸 보기 때문에 네. P&K 인증마크라는 걸 통해서 P&K라는 회사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그 검증된 회사는 P&K 인증마크를 부여받는다. 근데 이런 제품을 이 인증마크를 받으면 안전성하고 효능에 대해서 신뢰도를 준다라고 고객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홈쇼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쇼핑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또 고객사들한테도 동사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제품이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순수한 구조를 계속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로는요,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다는 네.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2017년 매출액이 83억 원에서 2021년 175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20% 정도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45.6%, 19년에는 45.4%, 22년에는 49.2%라는 높은 정말 수익성을 대단한데요. 달성했습니다. 네. 이유는 사실 굉장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실험법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동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센터 자체의 매출이 엄청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해서 극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2021년에 그 드림센터 2021년 3월 달에 드림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지점을 오픈하다 보니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비성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전사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서 실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부터는 업황 회복에 따라 비용 효율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점차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최근 실적이 어땠고 또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 코비드 시절에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동사는 코비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17%, 2021년에는 19% 정도의 높은 수준의 매출 성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다만 특히 그 2021년도에는 백신이 시작이 됨에 따라 리오프닝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따라 네. 2021년까지도 높은 19% 정도의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2022년에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 시점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2021년에 좀 많이 늘어났던 매출이 2022년에는 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고요. 네. 또 이익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딱 맞물렸던 게 2021년에 그 드림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2021년은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네. 원래는 순차적으로 좋아질 걸 기대했으나 22년에 매출이 역성장을 하면서 그쵸.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좀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4분기부터 매출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13% 증가한 193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73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5.4%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제 다른 경쟁사 밸류에이션이랑 좀 비교를 할 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어느 수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P&K 피부 임상센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1위의 피부 임상 인체 적용 시험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피부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기관이 약 한 40여 곳에 이르는 걸로 꽤 지금 많네요. 파악이 됩니다. 다만 부설연구소나 영세업체로 좀 판단이 돼서요. 경쟁사들이 비상장 기업임에 따라 직접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하고 유사한 전방 산업을 갖고 있고 네. 또 고객사가 유사한 게 화장품 OEM, ODM 회사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고자 합니다. 네. 2022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PER 13.9배, PBR 1.3배 정도 수준이고요. 네. 유사 동종 기업이라고 분류했었던 화장품 OEM, ODM 대표적인 회사들의 네. 밸류에이션이 평균 밸류에이션이 PER 20.9배, PBR 1.1배 수준으로 동사와 비교했을 때 PER은 동사가 비교 기업 대비해서 한 33%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PBR은 소폭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수준을 보시면 2020년도에 그 상장 이후에 차트상으로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가장 하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체의 밸류에이션인 PER 16.6배, PBR 2.0배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동사는 2023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고 현재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차츰 이 국면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리스크 요인은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리스크 요인은 실적하고 계속 연동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매출 및 이익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신규 점포 오픈에 따라서 지금 고정비성 비용을 지금 커버하지 못하는 매출로 인해서 2022년까지는 매출 성장이 좀 둔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계속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네. 내 사업 구조상 매출이 올라오면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험 건수,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 이게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도 당연히 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던 시장이 회복될 걸로 전망은 하고 있으나 네. 최근에 글로벌 경제 둔화, 대내적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뷰티 시장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혹시라도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경우를 감안을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동사의 수익성 회복 시점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영 애널리스트와 함께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